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과 인간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공급, 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급 서비스는 식량, 목재, 약재, 수자원, 에너지 등 대부분 물질적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둘째, 조절 서비스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 등 온실가스의 흡수, 대기, 물 오염의 정화, 홍수 방지나 토양 침식, 산사태 방지 등 우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문화 서비스는 생태 건강과 여가, 경관미 등을 주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서비스는 앞의 3가지 공급, 조절, 문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인 생물의 서식지, 토양 생성, 물질 순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개념과 방식을 활용하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훼손이 인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자연 보존의 편익을 수치나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존해야 할 자연 자원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산림의 가치는 221조 원, 갯벌의 가치는 16조 원, 토양의 가치는 281조 원과 같이 자연자원 가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거나 개발사업 등을 규제하는 정책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규제만을 통해서 자연을 보존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존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태계 서비스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란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역 등 중요한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는 개인들에게 규제와 행위 제한이 아니라 생태계와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증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원리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이 잘 보존된 산림을 낙농업을 위해 초지로 바꾼다면 개인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산림이 가지고 있던 수원 함양, 맑은 물과 공기, 홍수 방지, 경관 등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산림을 계속 유지하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보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은 낙농업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 사례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국토의 70%가 산림이었던 이 나라는 낙농업과 커피 농장의 개발로 90년대에는 산림이 20%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스타리카는 산림 벌채를 금지하면서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조림을 하는 경우에 금전적인 보상을 시행했는데, 그 효과로 20%였던 산림이 2015년도에는 5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지 서비스 보존 활동입니다. 친환경적 경작을 통해 야생동물 쉼터와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벼 미수학 녹비 작물인 보리재배를 통해서 두루미, 쇠귀러기 등 겨울 철새를 보호하고 먹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절 서비스는 수질, 대기질, 재해 방지 등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관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에 저류지를 조성하고 토양 침식 방지를 위해 나대지에 초본류를 심는 등 녹화미 관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 개선을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전망대를 조성하거나 자연자산 보존을 위해 훼손된 자연자산을 선정하여 보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보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들인데요. 주민들이 소유한 산림 생태계나 이탄 습지를 잘 관리하고 보관할 경우에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계속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이 주민들에게 탄소 흡수량의 가치를 구매하거나 관리 복원을 위한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과 평가,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법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침내 2019년 12월 생태계 서비스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이 당초 기대되었던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증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소개서 및 교육 자료들을 꾸준히 발간할 예정입니다.